나인원의 내일장 홀인원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떠한 포인트에 주목해야 될까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홀인원 공략주 제1장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 싣고 움직인 종목들 가운데서는 어떤 특징을 저희 뽑아볼 수 있을까요? 먼저 1위부터 5위까지 상위에 랭크된 종목들의 리스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이렇게 위원님 나왔는데요. 비중상으로는 2차전지 쪽에 월등히 많은 오늘입니다. 전반적인 특징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종목군 가운데 특별히 이 종목은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겠다라는 종목군 있으면 더 해주세요. 일단 지금 리스트상에는 이제 크게 특이점은 없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들,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재 쪽으로 관련지어서 좀 움직이는 어떤 영향을 좀 보여주는데, 사실 이수 쪽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즉 지금 현재 현실화되기 어렵고 향후 최소 5년 정도 시간이 좀 남아있는 그런 어떤 일정에 가까운 어떤 기술이다 보니까는 현재로서는 그냥 테마주로서 좀 움직인다라고 좀 보는 것이 좀 맞겠고, 뭐 삼성전자는 거래량은 많았지만 사실상 크게 의미 있는 시세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잠시 후에도 시황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떤 재료라든지 명분이 없이 말 그대로 수급으로 뭐 확 올랐다가 확 내리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을 좀 오랜 시간 동안 장중에 지켜보시는 분들에게는 어찌 본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좀 들 수도 있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쫓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도 많이 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와중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 사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한 10번 이상은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드리고 좀 말씀드린 종목인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별하게 오늘 뭐 시세가 강하거나 또는 거래 대금이 많다라기보다는 이제 이 가격대를 돌파해 줄지 말아야 될지 매우 중요한 영역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즉 39만 5천 원 이 가격대를 돌파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돌파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몇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설은 일단 퓨처엠 자체가 지금 현재 LFP 양극재에 대해서는 이제 개발 또는 생산 가능성이 있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고, 그 외에는 하이니켈 양극재 일단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생산 중에 있고, 더 나아가서 음극재도 생산 중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이니켈과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리튬 인산철 양극재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격의 이제 크로스 시점이 발생한 날이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2023년도인데 2025년 아마 최근에 해외 쪽 뉴스를 좀 보신 분들은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기업 또는 2차 전지를 활용한 전기차 기업들이 대거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일단 정부 지원금도 없을 뿐더러 판매량이 저조해졌고, 더 나아가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활용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이제 어찌 보면 문제가 계속적으로 좀 생긴과 동시에 가격이 마진이 거의 안 남을 정도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라는 이슈가 좀 발생하게 되면서 사실상 중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문제가 커져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좀 호재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현재 리튬 인산철 양극재보다 소위 하이니켈 양극재가 한 2배 가까이 비쌉니다. 그런데 앞으로 2025년까지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리튬 인산철 양극재의 가격과 하이니켈 양극재의 가격이 어느 정도 맞닿는 시점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즉 하이니켈은 지금 비싸서 못 쓰는 건데, 이것이 가격이 낮아지면은 오히려 수요는 LFP, 즉 리튬 인산철 양극재를 활용한 기존의 어떤 배터리라든지 또는 전기차의 어떤 수요층이 일단은 하이니켈 쪽으로 넘어올 수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서부터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차를 계속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일단 단가를 최대한 낮춰서 마진을 높여야 되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포스코 퓨처엠뿐만이 아니더라도 양극재, 특히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 또는 하이니켈 양극재를 활용한 2차 전지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주요한 호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좀 보셔야 될 것이고, 시장 전반적으로는 일단은 선행적으로 지금 현재 실적이 어떻든 상관없이 앞으로 6개월 뒤, 1년 뒤에 어떤 선반영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니, 자, 포스코 퓨처엠이 앞서 말씀드린 호재만 작용을 하게 된다면 상방으로 39만 5천 원 이 가격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서고 난 뒤에 깨지 않으면서 어쨌든 간에 저점을 높여주게 된다면 정고점, 신고가 갱신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장중 고점 부근이 39만 5,500원 선이거든요. 그러면 이 저항대를 시원하게 뚫어내지 못할 경우에는 가격 조정, 조금은 기간 조정을 염두를 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님? 아무래도 그렇겠죠. 일단은 뭐든 그렇습니다. 일단 가격을 돌파를 해줘야지 저항으로 작용했던 가격을 돌파를 하고 난 뒤에 이 저항이 지지가 되면은 이제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매우 강력한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격을 뚫게 된다라면 어찌 본다라면 팔기 위해서 뚫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주가를 기하급적 끌어올려서 갑자기 어느 날 포스코 퓨처엠이 한 10%, 15%까지 상승을 했다. 그럼 좀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건 팔기 위해서 소위 유혹하기 위해서 시세를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자 그런 시세가 만들어지고 난 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9만 5천 원이든 40만 원이든 그 가격을 이탈치 않고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한다면 자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지는 구간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고 만에 하나 해당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약세 흐름을 보여준다면 최대 마지노선은 37만 5천 원 정도. 제가 앞서 포스코 퓨처 말씀드릴 때의 그 가격인데 그 가격마저도 못 지켜주면은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약세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크니 그 각각의 기준 가격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메모해 두시고 이 가격대를 기억해 두시는 것도 전반적인 2차 전지 시작에 대한 대응법을 좀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래대금 힌트를 얻어서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고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은 동시호가를 잡아라 막판 뒤집기 전략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팅해볼 종목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어느 쪽에서 어떤 종목 오늘 공략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도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정말 빨간 장대 양봉을 딱 보여주게 된다면 온 곳에서 정말 반도체다, 이제는 정말 반도체다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섹터입니다. 지금 당장 시장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자, 그 와중에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파운드리 쪽에 들어가는 즉 펜리스 쪽에서의 어떤 설계를 하면서도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필요로 한 그런 어떤 반도체 장비를 중고로 매입을 해서 그것을 다시 되파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소위 이제 반도체 장비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억 단위죠. 작게는 한 5억대에서 10억대 정도, 좀 비싼 것들은 보통 한 1,000억에서 한 5천억 정도까지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합니다. 근데 그러한 장비들을 해외 쪽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TSMC가 될 것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가 될 것이고 또 그 외에 파운드리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DB 하이텍, 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들어볼 법한 그런 어떤 기업들, 그 외에도 중소기업들에게도 상당히 그런 어떤 장비를 상당히 많이 납품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적인 성장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또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어떤 수요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한때 잠시나마 테마를 좀 만들어줬었는데 그 당시에 거래대금이 이제 수백억 단위입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돈이 들어온 종목은 그 돈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시세를 위로 올리든 아니면 포기하는 시세, 즉 말 그대로 지지 가격을 무참히 이탈해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충분히 다시 한번 직전 고점대를 돌파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별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오늘 종가가 4,495원입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지지 가격대는 4,400원이고요. 요즘 주식들이 크게 내렸다가 크게 오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나오는데 4,400원대를 지켜준다라면 아주 유효한 매수 타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자, 손절가는 4,200원 그리고 목표가는 5,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같이 궁금합니다. 위원님, 사실 지수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계속된 2차 전지와 반도체 핑퐁핑퐁이 필요한지 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주신 종목은 다시 한번 반도체가 오르면서 지수가 오를 때를 대비해서 모아놓는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게 좋을지요? 일단은 종합주가지수가 2,600포인트를 지켜준다라는 전제하에 반도체가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 대략적으로 2,500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2,500이든 2,100이든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까지 지수를 끌어올린 것은 어쩔 수 없이 에코프로 계열사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조금 더 광의적으로 보게 된다면 2차 전지 섹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끝없이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섹터는
보면은 뭐 조선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자동차도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지수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섹터는 유일하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지수 2,600포인트에서부터 지수 또는 코스닥 시장을 좀 보시면은 양봉을 보이는 삼성전자도 양봉입니다. 자, 그 말은 반도체가 상승해야지 지수 2,600포인트 지켜주고 반등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과 어떻게 호흡하면서 공략해야 되는지까지 포인트 정리해드렸습니다. 저희 오늘장 마무리하고 종목들에 대한 AS와 추가적인 조언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양대지수 오늘 엇갈린 채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그래도 코스닥 쪽에서는 빨간불 켜지고 있는데요. 수급상으로 그리고 종목들은 어떤 특징을 보였을지 잠시 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월요일장은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렇게 시장 문이 닫혔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매크로 측면에서 빅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 상태인데요. 갈팡질팡 좁은 범위 내에서 하는 흐름이 장중 내내 펼쳐졌고요. 기관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현물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선물 쪽에서 눈에 띄는 수급 변화도 주시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씩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디에서 마침표가 찍혔을까요? 양대지수 오늘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코스피와 같은 경우는 도시를 기점으로 조금 더 하락 쪽으로 무게추를 옮기기 시작을 했고요. 0.45%가량의 하락세, 장 초반에는 연고점 찍고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었고요. 2620선은 그래도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정말 좁은 범위 내에서 파란불, 빨간불 오가는 하루였는데요. 그래도 막판에 시총 상위주 가운데 소재주 쪽에서 탄력이 조금 더 강화되면서 전체 지수도 빨간불 쪽으로 무게를 실었습니다. 오늘 0.23% 정도의 상승률 코스닥 쪽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양대 지수의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수급적인 변화 요인들이 있었는지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모두 오늘 매도였습니다. 기관과 같은 경우 장 초반에 매수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12시 넘어서 매도 전환한 다음에 800억 원 가까운 매도 5위 기록이 나왔고요. 외국인 쪽에서도 3천억 원 넘는 팔자세를 오늘 기록했습니다. 기관, 외국인 동반해서 파는 업종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나마 기관 쪽에서 오늘 IT 업종에 대해서 사자세를 그나마 보였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대다수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촉발됐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는 오늘이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의 수급 변화도 장 쪽에 있었습니다. 기관은 일단 매도고요. 외국인 쪽에서 막판에 매수를 좀 틀면서 매물을 강화해 나가는 패턴이 나왔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400억 원 가량의 매수 우위 외국인 쪽에서 나왔고요. 지금 보시는 게 현물 쪽에서 어떻게 수급 마무리가 됐는지입니다. 지금 선물 쪽에서의 흐름은 진행 중인데 외국인 쪽에서의 흐름 포지션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 6거래일간은 선물 쪽에서 외국인 계속 사자였는데요. 지금 매도로 전환된 상황에서 1조 계약 넘는 팔자 우위 기록되고 있다는 그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요, 오늘 1290원 선에 스타트 라인을 끊었는데요. 소폭 하락하면서 1288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머니맵 통해서 시장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후반으로 갈수록 크게 길을 펴지 못하는 모습 나오면서 삼성전자도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기관 쪽에서의 매수는 꾸준하게 나왔는데요. 다만 외국인 쪽에서의 흐름 삼성전자 보시면서 매번 보실 겁니다. 가수급이긴 합니다만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 3거래일 만에 외국인 매도 전환 나왔다는 부분 같이 보셔야겠고요. 전반적으로 IT에 대한 탄력은 오늘 좀 약했습니다. 반면에 2차전지 소재 쪽의 흐름은 그래도 후반으로 갈수록 특히 3시 넘어서 좀 강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LNF가 4%, 에코프로도 3%로 이 2차전지 섹터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금융 지주사들 오늘 약한 흐름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은 강했습니다. 오전부터 강했죠. 카카오뱅크 종가 지금 보시면 4% 이상의 오름세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오전 시초가 대비로 탄력은 많이 약화되긴 했습니다만 K방산 수출에 대한 이 펀더멘털 측면에 대해서 주목도가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오늘 장중에 이야기 많이 나왔던 국방, 우주항공, 방산주와 같은 경우도 나란히 1%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 챙겨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비중이 높은 중국 소비 관련주도 체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 관계가 지금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빌미가 돼서 어떤 상황까지 진전이 될지 이거는 우리 손을 벗어난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요. 그 경계감 속에서 움직인 종목군들 많았습니다.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3%대 하락률을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대표적으로 화장품주가 크게 흔들림 나왔습니다. 호텔 신라와 함께 카지노주의 하락폭도 오늘 두드러졌다라는 부분까지 시장 흐름으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분석, 평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조용한 듯 하지만 또 한 걸음 들어가면 또 시끌벅적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오늘 보셨는지 이야기 들려주세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의 격언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래를 멈출 수 있는가라는 시장 격언이 있는데 아마도 그것이 좀 적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즉 시장이 뭐 완연한 하락세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연한 상승세도 아니었습니다. 자, 종목별로 보게 된다면 오전 장 시작부터 장 마감 때까지 어느 정도 시세는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보유하고 있거나 실제 내가 거래를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어떤 변동성 또는 주가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들이 거의 대다수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가 그래도 수익을 극대화하고 수익을 최대한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은 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일단 앞서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자, 지난주 또 그 전주, 특히 이제 6월 들어가지고 지금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이 1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준 날이 없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시장 자체에 새로운 섹터를 만들거나 끌어올릴 만한 명분 자체가 없거나 또는 그러한 종목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아쉽지만은 어떤 개별주적인 어떤 재료라든지 또는 어제 또는 오늘 장 전에 나온 뉴스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이니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짧게 데이 트레이딩 또는 종가상 매수 통해서 다음날 스윙 이렇게 넘어가는 쪽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찌 본다면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승세가 뭐 보합에서 뭐 30%, 50%, 내가 보합에서 샀으면 30%, 50%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할 수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으시는 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1%의 수익은 누구나 낼 수 있지만 그것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즉 그런 어떤 목적을 두시고 좀 시장에 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자,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2,629포인트 정도 이제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2,600포인트까지 밀리게 됐을 때 우리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 그 가격대에서 이탈치 않고 가격을 지켜준다라면 일단 시장의 변동성은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여기시고 2,600포인트를 이탈치 않는다라면은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추가 매수 오히려 하셔도 좋을 것으로 예상되니 그 정도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오늘 장에 대한 분석 들어보셨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에 대한 AS를 오늘 꼭 하고 가야 될까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기계 이야기하면서 저희 받아봤던 종목 중에 하나인 HD 현대인프라코어 지난주 목요일에 받아본 종목입니다. 자, 이 신고가 달성 이후에 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아무래도 기계 섹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도 되고 있고 뭐 실적도 빠지지 않고 해서 계속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현 구간에 점검 부탁드릴게요. 일단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상 지난 6월 5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대량의 거래 대금을 만들어주면서 저점을 좀 높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과정 중에 있어서 시장이 2,600포인트를 이탈했다가 또 회복하고 또 다시 반등세를 보여주지만 다시 오늘처럼 주춤하는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을 좀 관망하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한데,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은 1,500원을 이탈치 않는다라면은 사실상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끌고 가는 전략, 즉 수익을 극대화하고 보유를 통해서 수익을 더 크게 내는 그런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수요라든지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또는 해외 시장 개척 이런 부분들은 워낙에 호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산 쪽에서도 호재가 있으니만큼 긍정적으로 또 제가 제시해드리는 가격 지켜준다라면 끌고 가는 전략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네. 주셨습니다. 한 종목 더 볼게요. 지난 5월에 주신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최고가 기준 32%대 수익을 안겨준 종목이긴 한데요. 신고가 경신 이후 주춤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을 보고 이벤트를 생각한다면 대형주기 때문에 네. 주의할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싶거든요. 전략 세워주세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자 기준으로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6조 4천억 원입니다. 즉 6조 4천억 원이라는 것은 앞으로 상승 여력에 대해서 최소 10조 원까지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10조 원까지라고 한다면 최소 주가는 4만 7, 8천 원대, 5만 원 거의 가까운 가격까지는 상승을 해줘야지 될 것으로 보여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특히 요즘같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시세가 강한 종목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가 있는 종목이니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보유하신 분들, 수익 중이신 분들 끌고 가시고 신규 매수에 대해서 좀 고민한다 싶으시면은 3만 5천 원부터 3만 4천 원 그 밴드 가격 내에서 최대한 적정 매수 임하신다 생각하시고 물량 모아가신다라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에서도 비중 늘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로 정리를 해도 될까요? 이제 어느 정도 스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사실 매도하고 다시 사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거를 참 이해 못 하시는 어렵죠. 분들이 어렵죠.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팔면 다시 못 산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3만 5천 원까지 기다리셨다가 그거 지켜주면은 오히려 물량을 조금씩 이삭 줍듯이 모아가시는 것도 좋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신 종목에 대해서 계속 괜찮다라는 메시지 오늘 두 종목에 대해서 드렸으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벌써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은 보다 다른 뉴스로 또 즐거운 이야기를 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코너 함께해 주신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이라 더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많이 준비해서 화요일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